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고요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사람의 손목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고 투명한 링거액이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떨어지며 생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담요는 목까지 덮여 있고 그 아래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의사는 침대 옆에 서서 차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몇 도만 더 떨어졌더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이 내린 흔적은 남아있지만 이제 그 눈은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순간까지 그가 겪었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병실에 누워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설이 시작되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전날 밤부터 폭설 경보를 발령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도시는 늘 그랬듯 눈을 치우고 일상을 유지해 왔으니까요. 아침 6시 첫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느리게 내리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지고 빨라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감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위를 막기 위한 준비일 뿐이었습니다. 재난을 대비한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버스가 언제 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들이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노면이 미끄러워졌고 운전자들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색을 바꾸고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가게들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평범한 겨울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이 조금 많이 내리는 날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제설 작업을 하는 차량들이 거리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치우는 속도보다 빠르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추가 경보를 발령했고 뉴스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이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고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의 모자 위로, 어깨 위로, 가방 위로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호호 불며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앞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고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는 한숨을 쉬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쪽 골목 입구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하거나 내리셔서 걸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었고 어떤 사람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기다려봐야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버스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버스 안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입구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길로 돌아가기로 했고 어떤 사람은 골목을 통해 지름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공도 고민했습니다. 큰 길로 돌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골목으로 가면 조금 빠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지각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골목으로 들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낮은 담벼락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눈이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유는 무릎까지 올라왔고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안경에는 김이 서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려 했지만 장갑을 낀 손으로는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이 헛디뎠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손이 허공을 휘저었지만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넘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눈이 너무 깊었습니다. 손이 눈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고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비틀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가방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 위로도 그의 등 위로도 그의 머리 위로도 눈은 멈추지 않고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컸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다리를 굽히고 온몸에 힘을 모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눈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가 몸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눈에 젖은 장갑은 오히려 손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발이었습니다. 신발 안으로 눈이 스며들었고 발가락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을 움직여 보았지만 이미 감각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그의 목소리를 실어갔고 눈만이 그의 몸을 덮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소리칠 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에 대항하기 위해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떨림조차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나쁜 신호였습니다. 몸이 더 이상 열을 만들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버스가 떠난 지 이미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골목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발자국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제 골목은 다시 하얀 캔버스처럼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지나간다 해도 그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는 제설 차량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가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만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눈이 내리는 소리만이 들렸고 그 아래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빨강, 노랑, 초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따르는 차량도 사람도 이 골목에는 없었습니다. 신호등의 불빛만이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시가 보내는 무심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이 공원은 멈춰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은 차갑고 무거웠고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해. 눈을 감으면 안 돼. 하지만 그의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추위는 그의 의식까지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골목 입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함께 내렸던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큰 길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 결국 다시 이 골목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에이, 그냥 이 길로 가는 게 나았겠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골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골목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불룩하게 솟아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손으로 조금 치우자 그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사람의 가방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팔로 그는 빠르게 눈을 쓸어냈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봐요. 눈 떠요. 정신 차려요. 그는 주인공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샵19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었고 상담원 연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빨리 좀, 제발. 그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마침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샵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눈 속에. 숨을 거의 안 쉬는 것 같아요. 상담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골목이요? 버스 정류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골목인데 그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말했습니다. 구조대를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자의 의식을 유지시켜 주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주인공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봐요. 눈 떠요. 자면 안 돼요. 그는 주인공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주인공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요. 눈 뜨고 있어요. 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이름이 뭐예요? 주인공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구조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인공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집은 어디예요? 가족은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려요. 구조대가 왔어요.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 명은 주인공의 맥박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체온이 심각하게 낮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대원들은 즉시 담요를 꺼내 주인공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일반 담요가 아니라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특수 담요였습니다. 환자를 들것으로 옮기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세요. 대원들은 주인공을 천천히 들어올려 들것 위에 눕혔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들것이 실렸고 대원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연결하세요. 따뜻한 수액으로 준비하세요. 바늘이 주인공의 손등에 꽂혔고 따뜻한 링거액이 몸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주인공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호흡이 약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계속 체크하세요. 발견했던 그 사람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돼요. 구조대원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발견이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연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지만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대원은 계속해서 주인공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체온이, 그럼 앞부분 30초 분량, 그리고 마지막 교훈, 감동 부분 두 부분만 줄여주세요. 오전 1013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 이송 중입니다. 응급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나왔습니다. 들것이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몇 도입니까? 31도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즉시 가온 조치를 시작하세요. 따뜻한 담요가 추가로 덮였고 따뜻한 공기가 주입되는 장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체온을 너무 빠르게 올리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올려야 합니다. 응급실에서의 처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주인공의 체온을 조금씩 올리며 심박수와 혈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간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처치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다행히 안도의 빛이 보였습니다. 환자는 이제 안정 상태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발견하신 분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폭설은 공식적으로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도했고 정부는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통계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 이야기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인공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천장이 낯설었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눈보라, 골목, 추위,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물 좀 드시겠어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발견하신 분이 계속 당신 곁에 있으면서 말을 걸어줬대요. 그 덕분에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이제 거의 녹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세상은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를 발견했던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날 당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발견했던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간 것뿐이에요. 사실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멈춰서가 아니라 누군가 멈춰섰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자연이 만들지만 구조는 사람이 만든다는 것.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주인공은 퇴원 후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밤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자신도 멈춰 서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장비와 대책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누군가의 위기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날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은 높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선택.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